자,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이제 곧 들어올 거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 마지막 개미털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트코인은 이 60K 패닉셀 이후 저점 대비 40% 반등을 해줬음에도 지금 같은 고유가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 보유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 60K 때까지만 해도 유입이 있었던 유동성이 급격히 시장을 떠난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개미들은 이 실적이 눈에 바로 보이는 이 나스닥과 AI 섹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비트코인 장에는 개미들이 호가창을 채워주질 않아서 세력들은 지금 같은 가격에서 물량 떠넘기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슬리피지가 발생을 하니까요. 예를 들면 만원에 팔 때 만원에 살 개미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9,000원, 8,000원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결국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서 개미들의 숏 포지션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숏 물량 유동성 유입을 유도해서 숏 스퀴즈, 다시 말해서 급격히 차트를 말아 올려서 이 숏 물량들을 털어내면 그 매도 포지션이 터진 자리는 이 시장가 매수 물량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청산 히트맵 보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력들의 의도대로 이 오늘 하락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숏 물량들이 몰려드는 중이죠. 그리고서 적정 유동성이 더 쌓여야 하니 저는 지금부터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숏 수익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알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야 시도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숏개미들처럼 지금 장에서 함부로 숏 버튼 누르면 그냥 날 밟고 가소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드릴 테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차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은 유동성 유입 과정, 즉 개미 꼬시기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고 어디서 롱을 잡는 게 저점을 잡게 되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디는 안 터질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이 속어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점이 어디다라고 하는 건 그 내부 구조를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영상 하나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어디는 안 터지게 될까? 그거는 이 60K에서부터 올라와 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구간을 하나 설정해 드려놨죠.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 이 구간은 깨질 위험성이 극히 적은 구간입니다. 이 글자로도 적혀져 있죠.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다. 이 대표적인 구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60K에서 패닉셀을 받아준 구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남겨진 이 부분이 음봉의 종가 마감 이후에 남겨진 패닉셀을 대량의 매수세로 받아낸 걸 보여주는 흔적,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이클의 첫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보시면 이 부분으로 떨어지더라도 또다시 매집을 하면서 차트를 올려내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매집 구간, 바로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 즉 이란의 하메네이를 타격한 날의 패닉셀 캔들, 이 부분의 아래 꼬리 역시 세력들의 매집 구간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차트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내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65K에서도 지속적으로 받아낸 뒤에 차트를 올려 보냅니다. 그때 잡아둔 수익 구간을 지금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우리 스터디방에서도 이 구간 잡아주셔라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익절 알림을 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스터디방 알림은 계속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구간은 바로 어제 단기적인 타점을 가져갔던 구간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 깨지기 어려운 구간, 바로 이 70K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70K를 회복하게 되면서 캔들이 하락분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 70K는 지속적으로 받쳐지는 게 보이죠. 그럼 이 받쳐지기 시작한 날짜가 언젠지 한번 볼게요. 이 마우스를 대보면 날짜로 봤을 때 4월 8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날짜 기억해 주세요.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쉽게 말해서 이 기관들의 현물이 들어오느냐 빠지느냐를 보여주는 차트라 보시면 돼요. 최근 구간에 이렇게 둥글게 현물이 들어온 구간이 있죠. 이 시작 지점의 날짜를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들어왔나? 네, 날짜가 4월 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방금 보여드린 70K 구간에서의 날짜와 같습니다. 그 말은 이 70K에서 기관의 현물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 차트가 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구간은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쵸? 이 70K까지는 이게 다 무너질 매크로 이슈가 아닌 이상 지금 장에서는 현재로선 터지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70K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니요. 세력들이 이 가격대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영상에서도 풀어드린 바가 있지만 최대 저는 74K를 보고 차트 상황 지켜봐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74K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 이해했다.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차트를 일부러 누르면서 이 위에 쌓일 숏 물량들을 모으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다시 스퀴즈를 내서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곧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PPT로 정리를 해왔어요. 이걸 보시기 전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수고했다고 응원 한 번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동성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일까? 그건 미국의 경제 흐름에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판의 중심, 이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흐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아무리 욕하더라도 이 사람의 비상한 머리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상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트럼프는 그동안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와 에너지 독립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 셰일 혁명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되었죠. 이 달러 패권은 지금껏 계속해서 이어왔고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에너지 패권 자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중국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죠. 그 첫 시작이 뭐였냐? 네, 바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타격한 겁니다. 이 겉으로는 다른 이유들을 대왔지만 진짜 트럼프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쵸?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랑 이란을 통해서 뒷구멍으로 싼 값에 원유를 들어오던 유통 경로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면서 다이렉트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로 이번에 대규모 인사들과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만들었고 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시켜버립니다. 네, 이렇게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중국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개설해버린 거예요. 이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규제도 싹 완화시켰고요. 이 트럼프의 깡패스러운 전략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압박하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설계한 이 에너지 패권 장악 챕터는 지금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는 어떤가요? 네, 전혀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CPI, PPI 지표들 제자리를 지키거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이 소비 지표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이 선거 전까지는 자산 시장을 띄우고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어필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지난 12월에 종료됐던 긴축해놨던 자금들, 즉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놓고 무작정 돈을 풀어버리면 그쵸,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폭등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그러면서도 합법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배출구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출구가 바로 뭐냐? 네, 이 클래리티 법안과 AI 인프라입니다. 우선 이 AI 섹터를 보시면 정부 차원에서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으로 AI를 딱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체될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이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AI 확장성으로 잠재우면서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올라온 인물입니다. 이 AI 산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인물이에요. 이 미국은 자연스럽게 이 AI 산업 쪽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흐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이 폭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배출구 뭐죠? 네, 가상자산.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통과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키고 이쪽으로 유동성 유입이 되도록 판을 짜둔 겁니다. 이게 왜 미국한테 이득이 되는지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즉 테더 같은 곳들은 그 막대한 자금들을 어디에 예치를 해대야 될까요?
은행 예금 아닙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국채를 매입을 해서 이자로 수익을 올려요. 실제로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상위 20개국 수준의 엄청난 큰 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합법적인 창구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국채 매입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합치되어서 이 11월 전까지 비트코인도 이 자금 흐름에 이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점을 잘 잡아 놓으시면 남들보다 수십 수백 배는 수익을 더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차트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저점을 잡아내는 순간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저점의 순간은 거의 다다랐고 저는 지속적으로 실시간 상황 살펴가면서 찾아낼 거예요. 이 차트의 100%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찾는 노동을 해서 그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시라고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고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밑에는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구간, 즉 다른 이유가 없으면 깨지지 않을 콘크리트들이 받치고 있고, 현재는 세력들의 개미 꼬시기 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을 빗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곧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 이번 저점 기회 잘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과도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움직임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에 따라 붙어도 되는 장이 출현하게 될 겁니다. 다만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 저점을 잡을 생각이고 자신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처음 보셨다면 이런 차트 상황들과 시황 분석은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 눌러주셔서 매일 업로드되는 차트 상황들, 시황 정보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방향을 맞추는 홀짝 게임이 아니라 이 지지 구간들이나 저항 구간들, 그리고 시황에서 반응을 보고 움직여주는 대응의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아래로 내려보셨을 때 나오는 링크를 통하셔서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